오늘을 구독합니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M.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낮에는 좀 실내에 있다가 밤에 밖으로 나가는 밤마실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름에는 밤마실이죠. 밤마실하기 좋은 곳들 몇 군데 알려드리면요. 대전 대흥동 태미오래 관사촌에 충남도지사 공간 야외정원이 매일 저녁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골목 사이사이로 플라타노스 나무가 멋지게 솟아 있고요. 운이 좋으면 드라마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또 대동의 하늘공원도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곳이고요. 국립세종수목원 또 우리 대전동물원도 야간 개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가까운 곳으로 밤마실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 휴가지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오는 10일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휴가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인물 이야기부터 문화가 소식까지 만나보는 취향 저녁 함께합니다. 윤희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는 취향 저녁의 윤희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인 세종시 조치원에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한 곳인 폐공장이 최근 새롭게 복합 문화공간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역사성은 살리고 편리성과 쾌적함까지 더한 세종의 복합 문화공간 조치원 1927을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부산 금정산에서 여름 나는 방법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 유기농 녹차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이 안내해주는 경주 읍성 투어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네, 요즘 휴가철 맞아서 많은 분들이 휴가지로 떠나실 텐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쓰레기들은 내가 치운다거나 챙겨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교통 법규를 지켜서 운전하는 것들도 당연히 해당이 네. 되겠죠. 희영 씨는 근데 휴가지에서 이런 거 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저는 완전 잘 지킵니다. 전 윤청소입니다. 윤청소. 청소예요? 네, 윤청소예요. 청소. 그만큼 네.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그 즐기는 어서와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니까 독일 친구들이 캠핑장에서 사용했던 침대부터 테이블, 의자, 개수대까지 치우고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윤청소인데 나도 분발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또 휴가지는 물론이고 고속도로 갓길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또 휴가지에 도로를 막아 놓은 채 인증샷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댓글 참여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지켜요. 휴가지 여행 에티켓. 휴가 중이시거나 다녀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 내가 휴가 때 지키는 에티켓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댓글창에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샵 297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저희가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취향 저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희영 씨가 그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 조치원으로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조치원은요, 그 세종시가 생겨나기 전부터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인데요. 오랜 역사만큼 낡고 방치된 건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폐공장을 중심으로 복합 문화 공간이 재탄생했다고 하거든요. 전시장과 공연장은 물론이고요, 최첨단 체험 시설과 휴식 공간까지 갖춘 조치원 1927 아트센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종시 조치원에 도시재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도시의 흉물로 방치됐던 폐공장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전시장과 공연장은 물론 최첨단 체험관과 휴식 공간까지 갖춘 조치원의 새로운 문화공간. 앞으로 지역민의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 100여 년의 시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세종시 조치원. 길을 걷다 보면 노후된 채 방치된 건물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에 왔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뭐 보니까 그냥 옛날 건물의 뭐 조치원의 구도심 아닌가요? 이곳에 새롭게 생긴 복합문화공간인데요. 복합문화공간. 그렇다면 이곳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 건데 일단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 따라오시죠. 후! 지난 7월 말 세종시의 새로운 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장부터 공연장과 체험장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라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시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곳은 조치원 1927 아트센터라고요. 세종시에서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옛 공장, 폐공장을 재생시킨 복합문화공간입니다. 10년 넘게 주택가 사이의 흉물이었던 폐공장이 환골탈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됐습니다. 얼핏 둘러보면 공장 시절의 옛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지역민의 문화 사랑방이 된 거죠. 여기 이름이 조치원 1927이잖아요. 예.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응답하라 조치원 뭐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이 1927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927년도에 산일제사라는 그 뇌골지에서 실을 뽑는 공장이 최초에 들어섰고 저희 공간의 명칭은 거기서 따온 건데 시민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해 주셨고 아마 이쪽 지역민들께서는 이 공간에 대한 기억이나 그다음에 추억 그다음에 그 역사성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공간 이름이 조치원 1927로 결정이 된 겁니다. 노회고치 실을 뽑는 공장으로 처음 세워져 한국 전쟁 때는 조치원 여고의 임시교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지 공장으로 운영되다 10여 년 전 공장이 문을 닫은 뒤 계속 방치돼 왔죠.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로 그 의미가 남다른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옛날에도 이게 있었긴 하죠?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저 산림제지 하면서 이거는 바뀐 건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주민과 함께 시간의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제재공장 시절 사용하던 굴뚝과 저수조, 저유 탱크 등을 보면 오래전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구석구석 옛날의 흔적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조치원 토박이라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좀 어땠어요? 산림제지가 운영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아주 그 폐공간으로 아주 위험지구였어요, 여기가. 이게 음침하고 그 뭐라 해야 되나 음산하고 뭐 이런 곳이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 앞으로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조치원. 그중에서도 이곳은 중요한 문화 거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전시장과 공연장 안팎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이 조명부터 무대의 인테리어까지 진짜 근사한데요. 이런 데 앉아서 공연 보면 공연 볼만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관 기념 공연을 아주 좀 그 유명한 분들 모시고 한번 9월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좀 저희들이 많이 제공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재생을 주제로 한 만큼 곳곳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쪽 벽면에 오래되고 낡은 가구와 소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꼭꼭 숨겨놓은 보물창고에서 금방이라도 옛 추억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이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옛스러움의 향수를 느끼니까 이 공간이 뭔가 좀 더 멋스럽고 깊이 있는 느낌인데요. 요즘 말로 뭔가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체험관으로 꾸며져 있는 별관으로 가볼까요? 이곳에는 색다른 즐길거리가 연령대별로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화사한 놀잇감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린이들이 실내 암벽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인공지능으로 댄스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인기 만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죠. 여기 들어오니까 되게 알록달록하니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VR 체험관입니다. 1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존이고요. 2층은 중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VR존입니다. 청소년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VR 체험관. 기대 이상으로 다양한 가상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신 VR 장비를 착용하면 실제로 조종을 하듯이 더 짜릿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올라오자마자 VR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VR들을 좀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기존의 VR이 시각적으로만 보는 거였다면 저희는 몸으로까지 체험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VR들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VR은 어떤 거예요? 그 중에서는 직접 내가 조종사가 돼서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360도 VR이나 롤러코스터에 내가 직접 타가지고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다이나믹 어트랙션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될 수 없겠죠. V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 체험 시작. 화면 너머 그래픽 공간을 마음껏 즐겨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 완전 몰입하셨는데요? 몸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속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보는 VR인데요. 360도 회전하며 스릴과 박진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지금 VR을 탔는데요. 스릴 만점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땀 보이세요? 아니, 저는 무슨 전투에 참여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 타보셔야 돼요. 이게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는 사람 없을 것 같다니까요. 아무래도 저 한 번 더 타야겠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갑시다. 와, 시원해.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VR 체험까지 했더니 목이 너무 말라요. 일단 목부터 좀 축여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이 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시그니처 음료가 있을까요? 애플먼 슬러시라는 음료가 있고요. 사과 맛이 탄산 음료와 그다음에 레몬 원액이 들어간 그런 궁합이 좋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한 잔 드시게 되면 무더위 속 갈증을 날려볼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추천 메뉴. 상큼한 레몬으로 즙을 내고 얼음을 갈아 만든 슬러시입니다. 짠! 음료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여기 부어서 먹는 거래요. 제가 한번 부어볼게요. 오, 녹는다. 헉! 아, 이렇게. 진짜 상큼해요. 진짜 상큼한가 봐요. 여러분, 이거는 꼭 드셔보셔야 돼요. 몰디브 가지 마시고 조치원에서 애플몬 한 잔. 너무 맛있다. 취하신 건 아니죠? 또 연기를 하네요. 100여 년의 시간이 깃든 공간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VR 체험도 하고 이렇게 맛있는 샤베트도 먹고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간의 좀 운영 계획이 궁금해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외부 분들과 지역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조치원 1927 많이 놀러오세요. 도심 속에 방치됐던 폐공장이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 거점이자 명소로 거듭날 조치원 1927. 색다른 전시와 공연이 많이 열려 풍성하고 알찬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새로운 문화 거점이 될 조치원 1927 아트센터 다녀왔습니다. 옛 네. 모습과 현재 모습이 정말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사성을 살린 점이 무엇보다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1927년에 공장으로 처음 설립이 되고 그 후에는 조치원 여고의 임시교사로 사용이 됐고요. 그 후에는 또 제지공장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치원의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성된 것이라 더욱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레트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60도 회전하면서 그 VR 체험 있잖아요. 희영 씨가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네, 너무 돌고래. 재밌게 타던데요. 네, 사실은 저는 VR도 그렇지만 놀이기구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타기 전까지만 해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계속 이랬는데 민망하게 타자마자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세종시에 처음 생긴 VR 체험관이라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가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안내해드리면 조치원 1927 아트센터는요, 오는 8월 12일에 본격적으로 기획 전시와 함께 운영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신 시청 소감들 살펴볼게요. 네. 황재원님께서 폐공장 하면 보기만 해도 무서울 줄 알았는데 와, 이렇게 변하다니 폐공장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민관영님께서는 아까 희영 씨가 한 번 더 탈게요, 한 번 더 탈게요 그 VR 체험할 때 감독님이 혹시 그만 타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더 타라고. 더 타라고. 네, 더 타라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꼭 타보겠다 제 버킷리스트에 넣어놨습니다. 네. 자,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은 유튜브로 실시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자 참여 주제는 함께 지켜요 휴가지 여행 에티켓인데요. 여행지에서 겪었던 칭찬해줄 만한 이야기나 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이야기, 에티켓과 관련된 이야기를 댓글과 문자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부산으로 한번 더위 날리러 떠나볼까 하는데요. 부산 도심에서 멀지 않은 금정산에 가면 거닐면서 즐길 수 있는 여름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짜잔!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봅시다. 와, 이게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금정산으로 다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봐. 하나, 둘, 셋. 옛날부터 동네가 자연과 역사의 고장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옛날에는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해서 금강원이라 부르고, 공원원이. 그 다음에 공원이라 부르고, 지금은 부산기념물 제26호로 등록도 됐대요. 아, 그래요? 이 나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자연이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는데 도시고 바로 일로 오면 저기 뭐 산이고. 그러니까 금정산으로 갑니다. 아, 걸어가는 거야? 네, 당연하지. 라고 했지만 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짜잔! 이렇게 케이블카가 잘 되어 있어요. 되게 빨리 올라왔다. 너무 좋다. 아니, 저 어릴 때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여기 케이블카 타고 다녔었거든요. 오빠랑 타고 그 다음 같이 탄 게 담비가 씨예요. 아, 이게 여기? 내가 내 처음 가는데? 맞아. 그러니까. 바람 봐봐. 바람 시원해. 바람 어디서 나오지? 창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었어. 되게 바람이 엄청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 담비가 씨 방송 나가고 나서 바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담비가 씨 그 따님이 엄청 똑같이 따라가고 싶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촬영하면 주말에 항상 딸을 데리고 또 촬영지에 또 가셨어. 근데 오늘은 금정산에 왔으니까 주말에 딸을 데리고 또 가야 돼. 그래,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와야 돼. 근데 멋있다. 100점 만점 100점 아빠야. 56년 56년? 남산다음인데. 와, 이게 신기하네, 이게. 진짜 좋은 구경했다. 재밌죠? 재밌지? 그러면은 담비가 씨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어? 따라와. 렛츠고 해야지. 렛츠고. 렛츠고! 해서 가다 보니 저희를 반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몰라. 배고프대. 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오 마이 갓. 또 다른 세상이다. 저긴가 보네. 휴정암. 우와. 산속의 또 다른 세상이죠. 금정산 안에 위치한 암자, 휴정암인데요. 어디 산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봐봐, 꽃 너무 예뻐.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이렇게 있어?
형형색색 색이 고운 것이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꽃 같더라고요. 꽃길 제대로 걸었습니다. 위에도 스님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이요? 아,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었군요. 저렇게 어떻게 돌에다가 새겼을까? 어떻게 올려놨지? 그러니까 이야,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진다. 아, 너무 좋아. 가끔씩 일로 와야 돼요. 시간이 질 때.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푹 쉬었다 갑니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걸 그런데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까? 그 23년요. 그게 얼마 안 된 기가. 한국말이 제일 어려운 게 잔다는 말이 제일 어렵거든. 예. 자빠지 잔다, 엎지 잔다, 디비지 잔다, 거꾸로 잔다, 옳게 잔다. 막. 나이가 우리가 80이 다 돼가는데. 80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 건강 비결에 매일 산에 오거든. 좋은 공기 마시지, 웃지. 뭐 스트레스 안 받지. 술도 막걸리도 한 잔씩 먹고. 아, 그게 비밀이에요? 또 만나요. 네. 요리 쭉 가면 금이 나와. 알겠습니다. 든데다. 그게 아니야. 등대가 아니라 여기는 망루. 망루. 망루 왔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금정산성 망루에 도착했는데요. 이곳까지 올라오면 부산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자, 이제 좀 즐겼으니까 제가 기다리던 시간. 짜잔! 똑같이 생겼네. 똑같아. 봅시다. 눈, 코, 입 디테일 살아있죠? 이거거든? 이게 뭐야? 올림! 아, 올리브하고. 이게 밥이에요? 이게 밥이지. 와. 이거는 콩. 오, 맛있겠다. 이 시간만 기다렸다. 제가 만들었죠. 메이드 인 난희. 잘한다. 잘하죠? 맛있죠? 한국으로 따지면 대추인데 약간 고구마 맛이 나요. 아, 신기하다. 이거 몸 좋아. 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밥은 산에서 먹는 밥입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점심이 지나고 나니 강해지는 햇살 때문에 시원한 곳에 퐁당 빠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발만 담궈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또 친절하게 물까지 뿌려주는 단미가씨. 네, 저도 주거니 받거니 시원했습니다. 어린아이 마냥 너무 신나 보이죠? 금정산 산행의 종착지, 이곳은 어딜까요? 금정산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게 또 막걸리잖아요. 시중에 파는 것과? 아, 전혀 다르죠.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 유럽으로 만들기 때문에. 500년? 500년이요? 15대째 전통을 지키겠다는 고집 하나로 금정산성의 막걸리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청길 명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룩 숙성실도 살짝 볼 수 있었는데요. 노란 곰팡이, 까만 곰팡이, 흰 곰팡이 이렇게 딱 우리 집안에서는 누룩꽃이라고 해서. 본 김에 저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무려 500년 전통의 족타식으로 꾹꾹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보름달 모양으로 만들면 성공. 자, 이번에는 막걸리를 만들 차례인데요. 장독에 맑은 물과 누룩 그리고 고두밥을 넣어 5일을 기다리면 된다는데, 저도 조금 마시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5일 동안 저희가 그럼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5일 동안 숙성을 시킨 술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확 올라옵니다. 막 끓여야죠. 이거? 막걸려야 막걸려야 되니까. 이름 따라 지게미도 막 걸러내면 우유빛의 뽀얗고 진한 막걸리 완성. 되고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조금 입에 대고 은밀하게. 이게 저기 다른 우리가 가게에서 사가지고 먹는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아, 완전 틀립니다. 전혀 다른. 그렇죠. 우와, 이게 맛있다고 그 한 잔만 다셔도 조상도 못 나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날씨가 조금 바람도 안 부는 날씨였는데 그래도 저기 산에 올라가니까 저기 진짜 이게 나무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고 시원하고. 아, 갑자기 이런 구절이 좀 생각납니다. 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나는 행복했도다. 잘한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기 오래됐던 저기 개벌가 있잖아요. 그만큼 오래됐던 저기 개벌가 내가 지금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그거. 담비가 씨가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장독대도 되게 오래된 거예요. 막걸리. 원래 거기 막걸리 없어. 막걸리.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아이고, 막걸리. 이상해. 내가 못 간다. 집에 못 간다. 막걸리다. 여러분도 자연과 함께 선물 같은 하루 보내세요. 와, 금정사에 찾아가면 계곡물에 발도 담글 수 있고요. 산림욕도 즐길 수 있고 500년 전통의 막걸리까지 맛볼 수 있으니까 도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곳들이 있으면 참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 500년 전통의 막걸리는 기존의 막걸리와는 또 맛이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산행을 하고 와서 먹는 그 막걸리 맛은 정말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도시가 숲속보다 온도가 2.8도가량 낮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차가운 계곡까지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요? 여러분도 가까운 숲과 계곡을 찾아서 여름 더위 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의 문 유튜브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참여 주제는 휴가지 여행 에티켓인데요. 쓰레기를 챙겨 온다거나 교통 법규를 잘 준수하는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시고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윤희영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제주로 휴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에는 제주의 유기농 녹차밭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름 새순을 따서 녹차를 만드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제주도에 등장한 이민아 리포터. 와! 제주도다! 잠깐 피디님, 근데 저 제주도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한번 휴가를 즐기시라고 여기까지 모셨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 시원한 바다도 한번 거닐어보고 제주도는 역시 고개국수. 돼지고기 한 점 올린 고개국수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당근 주스에 녹차밭까지 가서 기분 좋은 이민아 리포터. 와, 여기 너무 좋다. 민아 씨 이거 받으세요. 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일반이잖아요. 민아 씨 여기 오는데 든 비행기 값이랑 밥 먹은 거, 카페 간 거 다 정산하셔야죠.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청량감 넘치는 푸르른 밭에 이름 없는 잡초도 소중한 이곳. 사람에게 더없이 이로운 유기농. 제주도의 유기농을 만나러 갑니다. 눈이 맑아지는 푸릇푸릇한 풍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유기농 녹차밭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일을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여름순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여름순을 이용해서 홍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먼저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녹차잎 따기 준비!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새 잎에서 딱 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여름 새순의 찻잎 따기. 이렇게 해야 좋은 향을 가진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저요? 홈집아기. 엄마가 섬그늘에. 이곳 녹차밭은 유기농을 기본으로 느림을 추구하며 사람과 자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나 찌푸린 얼굴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집을 보다가
농장에서 이제 풀이 자라고 있다. 근데 일반 농업에서는 그 풀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제 번거로운 존재잖아요. 관리의 대상이고 풀을 없애야 되고 결국은 화학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제초제 치는 순간 땅 속에 살고 있는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풀을 먹고 자라는 여러 그 벌레들이라든지 얘네들이 같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좀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걸 없애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유기농이 답이겠죠? 이렇게 이민아 리포터가 종일 수확한 찻잎이 한데 모였습니다. 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뭉치지 않게 고르게 펴주며 벌레도 쫓고 잎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와. 지금 풀향이지만 나중에 꽃향으로 바뀌어요. 지금 향기를 맡아보세요. 진짜 꽃향이 나요. 대박. 우와. 진짜로. 우와. 내가 없는 말을 합니까? 진짜. 사실이었어. 이곳 녹차밭에서는 동물들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푸르른 유기농 녹차밭과 동물, 인간의 공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여기 무슨 말들이 있어요. 이곳 말들이 차밭 사이에 있는 풀들을 뜯어주면서 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태적으로 안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에 맞춰서 또 차밭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꿔지는 그런 유기농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 숲 속에 가면 우리는 그 안정감을 찾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건 누가 인간이 중심으로 해서 막 관리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자체 생태계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밭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밭은 내가 주 작물을 목표로 두고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숲이라는 거는 결국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차, 좋은 차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결정해 가장 좋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확한 찻잎을 마시는 차로 만드는 과정인 제라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주무르고 비빈다는 의미인 유념에 공들여야 하는데요. 수십 번의 유념을 거쳐 면보에 싸고 물기 짜기를 반복하다 보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유기농 홍차가 완성된답니다. 유기농으로 자란 녹차 맛은 어떨까요? 조합원님, 제가 오전에 열심히 녹차를 따고서요. 드디어 이제야 맛을 보게 됐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이번 준비한 차는요. 수제 녹차로 생명차라고 저희 다원에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찻잎 3g, 한 꼬집 정도 준비하고 90도의 뜨거운 물 200ml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약 2분 후 우려낸 찻잎을 걸러내고 내려진 녹차를 드시면 됩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죠? 네. 맛이 어때요? 그냥 키대기 이런 거랑 비교. 달라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녹차의 맛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막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네. 녹차 향이 네. 자연의 향기를 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연의 향.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자연의 향.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차는 혼자 마셔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차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네. 짠!
이민아 리포터 비록 속아서 제주도에 오긴 왔지만 이렇게 유기농에 대한 얘기도 듣고 녹차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꽉 채우는 특별한 여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났었는데 이곳에 와서 찻잎도 따보고 맛있는 녹차도 마시면서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유기농 녹차 드시면서 힐링하세요.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녹차밭이 아니라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는 김맹찬 대표.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면 농업의 미래도 밝아지겠죠? 네, 하늘부터 녹차밭까지 온통 초록초록한 제주 유기농 녹차밭 다녀왔습니다. 진짜 화면 보고 있으니까 진짜 눈까지 다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맞아요. 더운데 녹차잎 따느라 우리 수고한 리포터분 덕분에 저희는 시원하게 힐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찻잎을 수확해서 비비고 주물러서 만드는 유기농 녹차 맛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주의 그 푸른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시는 유기농 녹차 한 잔 듣기만 해도 참 힐링인데요. 이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말고 제주에서 녹차 한 잔? 녹차를 그런 식으로 마신다고요? 그렇게 느끼하게 마신다고요? 뭐지? 일단 한 잔 들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주로 떠나볼 텐데요. 경주에 가면 이 유서 깊은 마을의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읍성 마을도 그중에 한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로컬 가이드로 나선 경주 읍성 투어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경주 읍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숨은 매력이 가득한 경주 읍성 나들이 떠나보실까요? 지금 보이시는 이 경주 읍성이요. 지금은 이 동문이랑 동쪽 벽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원래는 마을을 둘러싼 하나의 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경주 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소중한 역사 문화가 숨쉬고 7, 80년대 추억의 풍경이 남아있고 먹거리까지 풍성한 마을. 성마을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읍성 투어 함께 떠나볼까요? 행정주소는 경주시 북부동과 동부동, 옛 이름은 성내동. 지금은 읍성마을 혹은 그냥 읍성이라 불리는 아늑한 동네를 찾았습니다. 사실 이 경주 읍성을 오며 가며 많이 들러보기도 하고 또 이 근처에 뭐 카페나 식당도 많아서 좀 다녀보긴 했었는데 누군가에게 제가 뭐 경주 읍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주 읍성 투어를 한번 떠나볼 건데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파헤쳐보면서 디테일하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읍성 마을에 대해 알아보려면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최근 읍성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마을을 안내하는 팸 투어를 진행할 만큼 열정적인 성마을 사람들. 오늘 읍성 투어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경주 읍성 투어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경주 읍성에 대해서 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모이시는 분들, 이 성마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한번 직접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성마을 사람들 어떻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실까요? 여기 경주 같은 경우는 읍성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경주의 중심지였고 경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여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독특한 정서 아니면 독특한 모양이라든가 이 풍경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읍성 투어 즐겨보려고요. 근데 혼자서는 좀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함께 여행하실 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읍성 투어 첫 번째 코스는 바로 성마을 역사길을 따라 떠나는 문화유산 탐방인데요. 어떤 역사들을 만나게 될까요? 경주문화원 향토해설사와 함께 여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경주 읍성이 최근 2018년에 복원이 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경주 읍성이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왕이 살았던 궁궐을 우리가 월성이라고 합니다. 이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부 방면 약 5리 정도 되는 거리에 간화 건물이 고려시대 때 생겼습니다. 고려 현종 때 최초로 이 읍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토성으로 만들어졌는데 고려 우왕 때 다시 석성으로 개축해서 행정적인 시설과 군사 방어적인 시설까지 두루 갖춘 성이 바로 읍성입니다. 저는 사실 경주의 역사가 이제 신라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려부터 어떻게 보면 좀 근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더 오늘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만나볼 장소는 현 경주문화원. 조선시대 지방관리가 업무를 보던 곳이었고요. 눈길 닿는 곳마다 오래된 나무와 건물의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이곳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금 온 곳은 경주문화원이에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곳 보니까 건물이 여러 채가 있네요. 네, 이곳에 있는 이 건물은 동제, 서재, 그리고 향토사료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관리 보호받고 있고요. 앞에 보이는 저기 건물도 있습니다. 저 건물에는 성덕대왕 신종이라는 종이 걸려져 있었어요. 1915년도부터 75년도까지 약 60년 동안 이곳에 걸려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각과 종이 서로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곳은 조금 더 독특한 형태의 건물인데요. 중앙 관리나 외국의 손님이 오면 묵어가던 객사 역할을 하던 곳, 동경관입니다. 이번에는 동경관이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뭔가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옛스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치적으로도 이 읍성이 좀 중심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 건물은 1786년 조선 정조 임금님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객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오거나 아니면 고위 관리들이 왔을 때 하룻밤 묵어가는 장소, 곧 숙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게스트하우스라고 네.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읍성 역사 여행에 이어 이번에는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요? 읍성 마을에는 아직 정겨운 골목길과 옛 모습을 간직한 오래된 가게들의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영화 미남 문방구에서 영화 촬영지로 소개가 됐던 그 문방구가 맞는데요. 이름만 문방구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또 오래전부터 역사도 또 깊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이 추억이 또 깃든 곳이 바로 경주 읍성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이곳의 추억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게 마련인 어린 시절 작은 골목길의 추억. 세상 넓게 보였던 골목과 높게만 보였던 담장이 어른이 된 지금은 작고 아담하기만 한데요. 읍성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 추억을 되살리는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기자기한 매력도 있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네네.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골목들이 옛날 7, 80년대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이 공간적인 것도 감성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감성이 그대로 나오는 동네가 맞거든요. 사실은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네. 보니까 네네. 좀 굉장히 오래된 곳인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사람은 안 맞습니다. 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사람은 아무도 안 살고 계시는데 이 집이 최소한 60, 70년이 넘게 있었던 집인데 최근에 할머니가 이제 연로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서 지금 빈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도 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또 네네. 남겨져 있는 것도 네. 또 하나의 뭔가 역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굉장히 담도 아기자기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군데군데 네. 너무 낡지 않고 또 어느 네, 정도 또 네. 보수가 되어 있는 느낌도 네.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골목길에 넘쳐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읍성마을 골목골목마다 역사와 추억 가득한 이야기가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7, 80년대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 골목길을 쭉 걸으면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쭉 걸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출출해졌어요. 이 여행하다 보면 또 맛집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떠나보겠습니다. 3, 40년은 기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맛집부터 감성 가득한 카페들까지. 읍성에는 개성 넘치는 맛집들도 많은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30년 넘게 읍성을 지키고 있는 돼지고기 전문점. 경주 읍성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맛집까지 숨어 있었네요. 제가 지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배가 고팠는데 한번 제대로 한상을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막 군침이 돌아요. 어떤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준비한 음식은 삼겹살, 고사리, 콩나물, 김치와 튀김보쌈이 있습니다. 이 튀김보쌈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생소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이게 튀김보쌈이 보쌈을 한번 튀겨서 겉바소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그런 음식이에요. 와, 그렇구나. 보쌈 자체가 좀 부드러운 음식인데 또 좀 색다르게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또 옆에 소스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어 보여요. 한번 제가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보쌈의 식감이 싫었던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겉바속촉 튀김보쌈.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콩나물과 고사리가 매력 포인트인 삼겹살 구이. 여름철 기력도 채우고 여행의 즐거움도 채워갑니다. 오늘 이렇게 경주 읍성을 쭉 둘러보면서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곳곳에 묻어난 추억들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어봤습니다. 이 경주 읍성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둘러본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경주 읍성에 꼭 놀러 오셔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름방학 경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황리단길과 봉황로에서 이어지는 경주의 새로운 여행 코스. 매력 가득한 읍성마을 투어도 놓치지 마세요. 경주 읍성마을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해설사로 마을 주민분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관광지들도 좋지만 이렇게 읍성마을을 살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좀 찾기 어려워진 문방구하고 또 담장이 낮은 그 골목길도 거닐다 보면 추억 여행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가면 30년이 넘은 맛집도 많다고 하니까요.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 40년 전통의 맛집과 거리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경주의 읍성마을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 충남에도 서산 해미읍성과 당진 읍성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읍성마을 말의 그 추억과 감성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도 많은 분들이 휴가철 에티켓에 대해서 유튜브 댓글과 문자창을 통해 남겨주셨거든요. 희영 씨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박하영님, 휴가지에서 뒤처리 깔끔하게 하는 건 필수입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음식물 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내 집이라면 그럴까요? 제발 기본 에티켓 지키자고요. 네. 하셨네요. 우리 윤청소님이 출동해줘야겠네요. 제가 한번 출동을 해서 한번 청소를 해드려야겠네요. 네. 7471번님, 내과에서 놀고 갈 때 제발 본인들이 쓴 물건 다 가져가시고요. 용변 공중 화장실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해서 지킬 건 지키면서 즐거운 휴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민관영님께서는 오늘음에 나왔던 추풍영역 급수탑에 다녀왔는데 공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기대하고 갔는데 아쉬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6415번님, 바닷가에서는 동네 분들께 피해가 될 만큼 무분별하게 해루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다를 보호합시다 하셨네요. 네, 진짜 바다 보호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김혜진이님, 풀빌라나 펜션에서 뒷정리 잘하고요. 퇴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휴가지에서 흡연은 꼭 흡연 구역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미디어 저널님께서는 계곡에서 아무 곳에서 숯불을 피워 고기 좀 제발 굽지 말자고요. 타다가 남은 숯과 석쇠 그리고 취식물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연을 아낍시다 하셨습니다. 네, 아무 곳에서 피우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5907번님, 어제 휴가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지인분들과 좋은 시간도 좋지만 야간 매너타임 꼭 지켜주세요. 캠핑장 화장실, 개수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꼭 마스크 착용해주시고 즐거운 휴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꼭 야간에는 너무 큰 소리로 네. 노시는 거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응니은 휴가 가면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금지구역 금지 표지판 무시하지 말고 야간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 야영 금지 등등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세요. 교통관리과에서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금지하는 거를 너무 잘 친절하게 지켜주셔야 잘 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은 샵 2975번으로 주소와 연락처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내일과 주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저기압의 발달 대기 불안정으로 주말 내내 흐리고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대전의 최저 기온 25도,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천안 지역도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안의 최저 기온은 25도,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최근에 이 전파력이 강한 켄타우로스 변이가 확진자 충남에서 나왔다고 하죠. 개인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구독해주세요. 고맙습니다.